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작전통이란 말이 있습니다. 작전, 오퍼레이션. 군의 특성상 작전 분야는 항상 보직의 꽃입니다. 작전통이라는 말은 군인에게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찬사죠. 제갈량도 결국은 작전통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군 수뇌부 인사가 있으면 신문 기사, 이른바 프로필란에 보면은 항상 무슨 작전통 이런 말 쓰입니다. 현재 각군 참모총장들 경력을 봐도 대부분 작전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김요한 육군 참모총장,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을 거쳤습니다. 황기철 해군 참모부장, 해군 작전사령관을 거쳤습니다. 최차규 공군 참모총장, 역시 공군 작전사령관을 지냈던 사람이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역시 사단작전참모에서부터 시작해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작전 분야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근데요, 참으로 역설적인 게 이런 작전통들이 결국은 전시작전 통제권 포기에 앞장서 왔습니다. 평생 대한민국의 작전 분야에 몰두하고 얻은 결론이 한국군으로는 작전이 안 된다. 한국군만으로 작전을 하면 북한에 진다. 1년에 예산을 북한보다 30배 이상 씁니다. 2011년인가요? 북한군의 예산은 8억 달러였는데 우리나라의 예산은 무려 255억 달러였습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는 한국군 작전 요직을 두루 거친 지금 박근혜 정부의 군 수뇌부들, 한국군만으로 작전을 하려니까 북한에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미군 품에 안기자. 그래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포기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니 참으로 허망합니다. 이들 작전통 경력은 오히려 엉뚱한 곳에서 발현되고 있습니다. 3함대 사령관과 해군 작전사령관을 지낸 이른바 작전통인 박인용 씨,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가 됐습니다. 아덴만 여명작전을 실무지휘한 작전통인 이승호 씨, 안전처 차관으로 내정됐습니다. 참나. 과연 이들이 새롭고 다양한 유행의 재난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과연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안전작전을 제대로 펼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쩌면은 그럴지도 모르죠. 도저히 대한민국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으니 미국의 품에 안기자라고요. 참으로 한심한 인간들을 두 눈 뜨고 보려니까 이날 아침도 쏙이 탑니다.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하죠. 소득 상위 10%가 현재 소득의 45%를 차지하는 소득 불평등 2위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소득 상위 10%, 10명 중에 1명이 전체 소득의 절반을 차지하는 나라. 이 나라에서 유일하게 차별이 없는 것이 학교에서 먹는 급식 한 끼뿐입니다. 배고파 본 적이 없는 대통령이나 정치인 관료들은 돈도 내지 않고 밥만 많이 먹는 식충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한 교실에서 누구는 돈을 내고 밥을 먹고 누구는 돈을 내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이 어떤 것인지 헤아릴 깜냥 없을 겁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아이들이 먹는 학교 급식을 가지고 정치 노름을 하는 것은 너무 비열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미래가 될 어린아이,
그리고 아동을 위한 보육과 교육은 국가가 그저 베푸는 무상복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당연히 지켜야 할 국가의 의무이고 의무급식, 의무 보육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놈들아?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렸던 작전통 이야기는 한겨레신문 김종구 논술위원의 한겨레 칼럼 유레카에서 인용한 겁니다.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 실상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에서 진짜 그 내용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사이버 사령관 완스타들이 계속해서 보고를 받는데 그걸 또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 안 했대. 참, 야,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 이 인간들아. 진짜 뭐 이 정권 하에서는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만든 공신이니까 어떻게 넘어갈지 모르겠지만은 니들은 정권 바뀌면 죽었어 인간들아.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의 대가도 없이 그냥 넘어갈 줄 알아? 그래서 다음 선거 때도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부정선거 합니다. 두 눈 뜨고 부릅뜨고 감시하지 않으면 부정선거 합니다. 정권 바뀌면은
다 되신다는 거 알기 때문에 어떤 부정선거를 해서라도 정권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겁니다. 4.19가 그냥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승만이 도저히 정상적인 선거로는 더 이상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리저리 부정선거 하다가 결국은 국민들에게 얻어맞고 퇴진 겁니다. 한겨레신문의 사설, 수사자료에서도 확인된 사이버사 대선 개입. 들어보시죠.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헌병과 군 검찰은 관련자들에게 선거법 위반이 아닌 정치 관여 혐의를 적용했다. 사이버사 요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확인했지만 조직적인 선거 개입은 없었다는 주장도 했다. 눈 감고 아웅하는 꼴인 그런 말이 거짓이었음이 바로 군 검찰의 수사 자료로 확인됐다. 군 검찰의 수사 자료. 수사는 제대로 하나 마나 수사를 아예 안 하면 몰라도 수사를 하면은 무슨 선거법 위반이 아닌 정치관여 혐의를 적용 이지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그야말로 어린아이도 다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한겨레가 입수한 연재욱 옥도경 전 사이버 살인관의 범죄 일람표. 군 검찰이 만든 범죄 일람표입니다. 이렇게 범죄 일람표를 만들어 놓고도 결국은 기소는 엉뚱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범죄 일람표를 보면 사이버 사령부는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등 정치적으로 첨예한 시기마다 두드러지게 활동량을 늘리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습니다. 쟁점과 상황에 따라 공격하고 방어할 대상을 겨냥해 집중적으로 글을 올리는 등 조직적인 작전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양상이 뚜렷합니다. 예컨대 투표시간 연장이 논란이 됐던 2012년 11월 초에 일주일여 동안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한 글을 무려 150개나 올렸습니다. 대선 후보 1차 토론회 직후에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나흘 사이에 무려 90여 개 가까이 올립니다. 글이 날카롭지 않았던 안철수 씨 관련 글들은 안철수가 유력 대선 후보로 떠오르면서 훨씬 거칠어졌고 야당의 대선 후보가 정해진 2012년 9월부터는 문재인을 공격하는 글이 급증합니다. 대선 기간엔 하루 평균 20여 개, 20여 개였던 글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한두 개로 크게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런데도 어떻게 조직적인 대선 개입이 없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지 의아한 게 아니라 이건 억지로 대선 개입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수사는 제대로 해놓고 그 결론은 엉뚱하게 낸 겁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바로 그 범죄의 주인공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그런 범죄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작전이 어디서 출발했는지도 짐작할 만하다. 2012년 10월 북한군 병사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 일반 전초의 문을 두드려 귀순 의사를 밝힌 이른바 노크 귀순 사건 당시 사이버사는 경계작전에 실패했다고 장관을 날리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등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 책임론을 반박하는 댓글을 수백 건 올렸다. 2013년에는 김병관 당시 국방부 장관 내정자를 옹호하는 글을 1000개 이상 작성했다. 그러자나도 대선 당시 김관진 장관이 사이버사로부터 매일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난 터다. 의혹의 실체가 이런 모습이니 장관을 직속상관으로 둔 국방부 조사본부와 국방부 검찰단이 제대로 조사하고 기소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애초부터 어려웠다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 군은 의혹이 폭로된 지 즉각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미적미적 되다가 일부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일부러 흘려보냈다는 의혹 받았습니다. 그런 의혹들을 제대로 풀자면은 특검을 통한 재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박근혜의 사유국가입니까? 아무리 박근혜를 앞장세우고 국민들을 급박하고 공갈을 치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 숨기기 불가능한 사실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깨달으십시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 윤훈기 치과의사입니다. 병원이 민간 자본을 도입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면 과잉 진료가 현재보다 반드시 더 심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잉 진료는 현재 심각하게 사회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과잉진료란 병원 이익을 위해 하지 않아도 될 검사와 치료를 환자에게 강제하는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허위 과대 광고를 하는 병원들은 반드시 과잉진료를 합니다. 과잉진료는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존엄한 한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서서히 파괴하고 소중한 가정경제를 파탄시켜서 결국 사회계층 간 증오심을 부추기는 진짜 사대악입니다. 과잉진료를 통해서 병원들은 더 부자가 되지만 환자들은 더 아파야 하고 양질의 삶을 빼앗겨야 합니다. 돈이 모자라 치료를 못 받는 비극도 생깁니다.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인권입니까? 다 함께 힘을 모아 의료 영리화 반드시 막아냅시다. 지금까지 윤훈기 치과의사였습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이었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해숙 생활당시 광고입니다. 다이어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다이어트에 효과 있고 몸과 마음까지 건강해집니다. 생활단식, 건강을 위해서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해숙 생활단식의 특징은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프로그램 아주 잘 짜여져 있어서 부작용 없습니다. 실천하면 바로 효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문의 전화는 010-2013-8575, 2013-8-7-이고요. 네이버나 다음에 오해숙 생활단식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광고였습니다. 예. 서울 관악구 성현동 유디터님 조합원과 감사드립니다. 출자금도 납부해 주셨네요. 게시판 저희 협동조합 게시판 보니까 경춘선 패선부지 나오는 그 뭐죠? 무슨 쇼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무슨 쇼를 듣고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고 합니다. 저도 잘 듣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불금쇼. 예. 예. 근데 사실 전 녹음하는 것도 듣고 그리고 그 작품이 팟캐스트에 올라온 것도 다운로드 받아서 들어봤는데요. 역시 김용민 PD의 편집 솜씨가 탁월합니다. 뭐 녹음할 때는 그냥 그래요. 재밌긴 합니다만은 한 3시간 옆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보면은 뭐 꾸준히 옆에 곁에서 붙어 있으면서 듣지 않아서 그런지 별로거든요. 근데 이거 편집해가지고 팟캐스트 올라온 걸 들어보면 진짜 재미있어요. 그래서 내가 김용민 국장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서너 시간 되는 거를 한 1시간짜리로 컴팩트하게 편집하는 것이 사실은 묘미고 과거 낙곰수도 서너 시간 녹음해가지고 1시간 반짜리로 편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거 김용민 바가 돼버렸네요. 여하튼 유디트님 반갑습니다. 전라남도 목포시의 희재맘 희상님 조합원 가입 출자금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란영님도 역시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게시판에 로즈님 증자 릴레이에 참여해서 글을 올리려고 하는데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네요. 제가 방송 끝나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수원대 총장비리 수사. 이거 누구지? 또 이름이 생각 안 나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딸내미 그 수원대 교수로 임명됐죠. 이것하고 관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들 다 받고 있는데요. 검찰이 수사도 한다고 합니다. 참 검찰 이러니 맨날 개금 떡금 새금 소리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서 좋지 않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하는 그런 검사들 요걸 태화기로 먹이는 겁니다. 한국일보의 사설입니다. 수원대 총장비리 수사 검찰 왜 머뭇거리냐? 비리백화점으로 불리는 수원대 사학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수사 착수 5개월이 되도록 별다른 진전이 없어 과거 사학비리 사건과 비교해 수사 강도와 속도에서 한참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인수 총장의 여야를 넘나드는 정치권 인맥과 연관짓는 시각도 있다. 참여연대와 수원대 교수협의회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인수를 배임, 횡령,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게 지난 7월입니다. 고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이미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를 통해서 사실로 확인된 것들입니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고발인만 불러 조사를 했을 뿐 이렇다 할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압수수색이나 출국금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당국도요. 교수들의 의혹 폭로에 뒷짐을 진 채 수수방관했습니다. 그러다가 교육계에서 비난이 쏟아지자 지난 2월 종합감사를 벌여서 33가지의 법 또는 정관 위반 혐의를 적발합니다. 이 감사에서 이인수라는 총장은 수원대에 다닌 적이 없는 아들의 졸업 증명서를 위조해 미국 대학에 편입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기가 총장을 하면서 자기 대학에 다닌 사실조차 없는 자기 아들을 졸업 증명서를 위조해가지고 미국 대학에 편입학을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인간 말종입니다. 인간 말종. 대학 총장이 자기 아들의 졸업 증명서를 위조해 미국 대학뿐만 아니라 백무청까지 쏘겠다면은 이건요 인간 말종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인수 총장은 학교 발전 기금으로 받은 돈 50억 원을 교비 회계에 넣지 않고 모 종합편성 채널에 투자해서 학교에 손실을 끼친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참, 인간입니까? 인간입니까? 이 인간이? 모 종합편성 채널 어딘지 저도 압니다. 아니 근데 자기 돈으로 모 종합편성 채널에 50억이 아니라 5천억을 집어넣던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학교 발전 기금으로 받은 돈을 갖다가 교비 회계에 넣지 않고 이건 범죄자예요. 범죄자. 이 밖에도 외국인 편입생 부정입학, 이사의 회의록 조작, 공사비 과다 책정, 편법 대출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이사진에 대한 해임 명령을 발동하고 전부 다 잘라버리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게 마땅한데 교육부는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못해 4가지 비리만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교육당국이 이인수 총장의 전형을 외면하는 사이에 학교 측은 비리를 폭로한 교수 6명을 파면까지 했습니다. 이게 인간 말종이지. 이게 어떻게 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 과정에서 다수의 사학비리 관련자 중 유독 이 총장만 2년 연속 제외된 점이다. 올해만 해도 당초 여야 간사 협의까지 마쳤으나 막판에 갑자기 새누리당 측에서 강력히 반대해 빠졌다. 그 배경에 김무성 대표 측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말이 많았다. 김 대표의 딸이 수원대 전임 교원으로 임용된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계에서는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총장이 건재한 데는 정치권과 언론계까지 걸쳐있는 마당발 인맥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어떤 어측도 생기지 않도록 당당하고 투명하게 조사해 신속하게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저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절대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리도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만에 하나 그야말로 막장당이 돼가지고 후보가 된다 손 치더라도 이 수원대 비리, 딸 비리 의혹 그리고 이인수는 김무성의 목을 쥐는 그야말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틀린 거 한번 보세요. 이인수가 김무성의 발목을 확 잡을 겁니다. 이 밴드에 전주에 오신다고 공고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대접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흔쾌히 제가 식사 준비는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세월호 유가족이 6.5kg의 십자가를 들고 안산에서 진도로, 진도에서 대전으로 가던 길. 함께 동행하기도 했고 길목마다 식사를 대접했던 따뜻한 이웃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 전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조합원 수정원 님입니다. 상황버섯 닭백숙하고요. 그 한우 전문점을 하시는 분이 그분께서도 불고기를 협찬해 주시고 해가지고 이제 밥이랑 해서 반찬 이렇게 싸서 제가 좀 보내드린 적이 있고요. 하루빨리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서 유가족들의 가슴 아픈 그런 부분들을 빨리 풀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만드는 아름다운 공동체 미디어 협동조합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 이야기 하나 더 해야 되겠습니다. 세계일보 검찰 출입기자의 우편물을 검찰이 뒤졌습니다. 참, 검찰. 이건 아니 막장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 그야말로 막장의 끝이 무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작정한 그런 집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세계일보 기자의 우편물을, 검찰 출입 기자의 우편물을 뒤져봤으니 세계일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계일보가 사슬로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세계일보 어지간하면 그런 거 잘 안 해요. 근데 왜 했겠습니까? 자기 기자의 검찰 출입 기자의 우편물을 뒤져봤으니 진짜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사슬 안 쓸 수가 없었을 겁니다. 들어보시죠. 검찰이 출입기자의 우편물을 불법으로 뜯어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정황상 설명은 군색하기 짝이 없다. 간단한 해명과 사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사실이라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 행위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대검찰청을 출입하는 세계일보 기자. 지난 14일 자신에게 온 등기 우편물을 검찰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우편물 겉봉은 뜯겨졌다가 비닐 테이프로 다시 봉합되어 있었습니다. 우편물을 받은 시점도 배달일로부터 무려 나흘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이 우편물에는 현직 검사의 부인이 한 관변단체 간부로부터 유럽 여행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아간 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증거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검찰 비리 증거물이 들어 있었던 거죠. 지방검찰청 A 차장검사의 비리 의혹을 보도한 기자에게 제보자가 의혹을 입증할 증거물을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검찰 비리 의혹 내용물이 담긴 우편물이었습니다. 그 우편물 겉봉이 뜯겨 있었으니 검찰이 고의적으로 훔쳐봤다는 의심 가져만 합니다. 이건 그 우편물을 고의적으로 훔쳐보는 현장을 적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의심을 가질만 하더라고 쓴 거지. 아니 검찰이 미쳤다고 검찰 출입기자의 우편물을 뜯어봤겠습니까? 그것도 A 차장검사의 부인이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는 그 증거물이 들어있는 우편물을 말입니다. 검찰은 직원의 단순 실수였다고 주장한다. 기자실에 우편물을 전달하는 담당 직원이 정기 간행물이 담긴 우편물로 착각해 기계적으로 봉투를 뜯다가 뒤늦게 수취인 이름을 발견하고 도중에 멈춘 것이라고 했다. 우편물이 나흘이 지난 뒤에야 전달된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이 상황이 발생한 월요일 오후부터 우편물을 전달하러 기자실에 3차례 찾아갔지만 기자가 없었고 그 후 깜빡했다고 했다. 아니 참 이 해명 지어내느라고 아마 대가리 깨나 싸맸을 겁니다.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왜 하필이면 정기 간행물인 줄 알고 착각했던 그 우편물이 그 차장검사의 비와 관련된 증거물이 담긴 우편물이었겠습니까? 뜯어봐 놓고 이거 도저히 어차피 제보자가 있는 것이고 보냈다는 사실 자체가 있는데 전달이 안 된다면은 이건 그야말로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거니까 갖다 주면서 이런 핑계 변명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확률이 99.999%입니다. 당연히 해명의 설득력 떨어집니다. 세계일보가 검사 여행경비 명목 뒷돈 수수 기사를 보도한 뒤에 검찰 관계자단은 여러 차례 취재원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세계일보의 다른 보도에 대해서도 취재 동향을 뒤쫓아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기자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사찰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기자에게 배달되는 우편물을 함부로 뜯어본 것은 단순 실수로 치부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무차별적인 언론 사찰이라는 의구심을 지우기 힘들다. 우편물 무단 개봉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실정법 위반이다. 검찰은 법 질서를 수호하는 보루다. 탈법으로 법의 정의를 지킬 순 없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범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해야 한다. 그것이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세계일보 보수신문입니다. 보수라는 얘기도 이름 붙이기 어려운 신문이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만은 얕은 신문이죠. 그렇게
보수 정권을 찬양하고 해본 결과가 이런 겁니다. 언론을 무시하고 언론을 기창하고 이러는 청와대나 박근혜 정권의 버릇이 검찰에게 전파된 것뿐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저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서울 마포구 망원 1동의 철수와 영희님, 조합원 가입, 출자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철수와 영희, 아마 출판사 할 겁니다. 어제 찾아오셔서 직접 가입하셨습니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상생리, 그리고 경기 안양시 만안구의 우설초님, 그리고 꿀 투 더 잼, 닉네임이 좋네요. 꿀이 잼이 된다. 꿀 투 더 잼 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출자금 납입 그리고 월조합비 납입까지 따박따박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몇 가지 공지사항 전해드릴게요. 상주 조합원 권역별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모임을 상주에서 갔는데 장소가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안 해줄 수가 없어서 해드립니다. 20일, 그러니까 토요일 오후 5시인데요. 상주, 문경, 예천 지역 조합원이라고 조합원들이 대상이고요. 장소는 포청천 한식당이라고 합니다. 전화번호 받아 적으세요. 054-531-2500이고요. 문의는 관조님 010-6269-7154, 010-6269-7154로 전화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대구 인근 지역이네요. 고담시티라는 그런 별로 좋지 않은 닉네임까지 얻고 있는 대구 지역의 조합원님들 활동 활발해서 보기 좋습니다. 경북 지역 5개 근역으로 나누는데 그중 4번째 모임은 대구 인근 지역 모임이라고 합니다. 대구에서 갔습니다. 11월 30일, 다음 주 일요일이네요. 오후 5시고요. 경산, 영천, 청도, 고령 지역 조합원들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장소는 봉추 찜닭 대구 바늘당점이고요. 전화번호는 053-428-6981입니다. 문의는 날고 싶은 토끼 010-9568-8064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팟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석구 한겨레신문 편집인이 신문이 사라진다 라는 칼럼을 썼는데요. 아주 들어볼 만한 칼럼입니다. 아직도 신문 보는 사람 있어요? 요즘 심심찮게 듣는 말이다. 이대로 가다간 신문이 사라지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미래학자 로스 도스는 2017년 미국에서 가장 먼저 신문이 사라지고 한국은 2026년, 2040년이면 전 세계의 종이신문이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그런 상황까지 오진 않겠지만 종이신문이 조만간 고사위기에 처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독자가 신문을 떠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정보와 뉴스를 자유롭게 볼 수 있는데 누가 굳이 쭈그리고 앉아서 신문 뒤지기고 있겠습니까? 요즘 지하철 가면 신문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지하철 무가신문이라도 봤는데요. 이젠 그것까지 보는 사람이 없어요. 어린아이나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전부 휴대폰 보고 있습니다. 저도 휴대폰 보면서 그 지옥철 타고 다닙니다. 4호선 지옥철이에요. 특히 상계에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까지 오는 거는 그야말로 아주 그냥 옛날 70년대 콩나물 시루버스를 저리 가라 합니다. 여하튼 신문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신문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신문 믿을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쪽 편만 드는 그런 지면도 독자로 하여금 신문을 유명하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둘러본 독일 신문의 상황에 비춰보면 한국 신문 위기의 진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고스란히 드러난다. 독일 신문은 기본적으로 독자를 기반으로 유지된다. 신문 판매로 얻는 수입이 전체의 58%에 이른다. 한국 신문은 전체의 20에서 30%에 불과하다. 신문 한 부의 가격도 독일은 0.8에서 3유로, 보통 1,500원 정도다. 한결의 한 부 값은 800원이다. 네. 신문이 독일과 한국이 다른 이유는 이겁니다. 독일은 신문 자체를 팔아서 얻는 돈으로 신문사를 운영한다는 이야기고요. 대한민국의 신문들은 신문 자체를 팔아서 얻는 돈이 아니라 광고를 통해서 또 수입을 얻습니다. 그래서 조중동 신문들이 공짜로 신문을 뿌리고 자전거도 주고 롯데 상품권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독일 신문들이 이처럼 판매 부분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은 탄탄한 독자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문의 색깔을 분명히 하고 일관성 있는 편집감 체험을 유지함으로써 이에 공감하는 독자층의 신뢰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과 연대를 위해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교류의 공간을 만들어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감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형성된 충성스러운 독자층은 경영의 안정적인 기반이 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문을 갖고 있지 않지만은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출발점에 서서 힘이 들긴 합니다만은 방금 말씀드린 이 모델, 미디어협동조합의 바로 모델입니다. 단지 이들은 신문 구독자로서만 기여하는 게 아닙니다. 신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신문사의 쇼핑몰, 부동산 중개업 등의 고객으로 신문사 수익에 보탬을 줍니다. 지금 미디어협동조합 쇼핑몰 준비하고 있어요. 쇼핑몰을 준비하게 된 기반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미디어협동조합 홈페이지 사람들 그렇게 썩 많이 오는 페이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잘 안 보는 페이지 홍보마당, 조합원들 중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특히 지방에서 농사 짓는 분들 많습니다. 귀농이 많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농사 많이 지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귤, 배, 감, 각종 채소류, 쌀 이런 것도 올려놓으면 잘 팔립니다. 잘 팔리니까 쇼핑몰 만들어달라고 아우성이어서 지금 쇼핑몰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미디어협동조합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바로 이런 일들 벌어지는 겁니다. 미디어협동조합의 미래의 수익은 바로 여기서 출발할 겁니다. 이런 선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신문의 품질이다. 여유 있는 인력으로 자기 독자층이 만족하는 수준 높은 기사를 생산한다. 반원전과 사형반대 등을 표방하는 타게스 차이퉁은 250명이 6만 부를 발행하고 베를린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가장 큰 타게스 슈피겔은 400여 명이 12만 부를 찍어낸다. 굳이 많은 부수로 승부하려 하지 않고 편집 방향에 따른 차별화된 기사로 독자층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도 오프라인 만들어서 이렇게 많이 찍지 않고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 창출할 겁니다. 신문의 품질을 아무리 높여도 모바일 열풍 대세 꺾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문의 품질이 있어야만이 그 모바일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겁니다. 신문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미디어협동조합은 더 큰
곳으로 올라갈 겁니다. 라디오 편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